편의점에서 3,000원이 넘는 돈을 주고 레드불을 마셔본 적 있으신가요? 그 3,000원이 넘는 레드불 한 캔의 진짜 원가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고작 50원, 언저리에 불과한 평범한 설탕물입니다. 심지어 전 세계 에너지 음료 시장 1위를 차지한 레드불은 직접 음료수를 단 한 방울도 만들지 않습니다. 레드불 본사에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기계가 단 한 대도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도 레드불은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무려 139억 캔을 팔아치웠습니다. 매출액은 한화로 17조 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코카콜라 같은 경쟁 음료보다 3배나 비싼 가격표를 붙이고도 말이죠. 음료수를 만들지도 않는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매년 17조 원을 벌어들이는 걸까요? 오늘 필름 기획에서는 원가가 아닌 환상의 가격표를 매기는 레드불의 치밀한 마케팅 기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82년 태국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독일의 치약 제조사에서 아시아 지역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디트리히 마테쉬츠는 잦은 해외 출장으로 항상 극심한 시차 적응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국 방콕 공항에 도착한 마테쉬츠는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우연히 현지 약국에 들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태국 현지인들이 마시는 갈색 병에 든 피로회복제를 하나 구매하게 되죠. 피로회복제의 이름은 크라팅댕, 태국어로 붉은 황소라는 뜻이었습니다. 마테쉬츠는 크라팅댕을 마시자마자 거짓말처럼 시차 피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마테쉬츠의 피로가 풀린 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크라팅댕 안에는 카페인과 타우린이 아주 높은 농도로 배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 태국에서 크라팅댕은 밤샘 운전을 하는 트럭 기사들이나 고된 노동을 하는 공장 노동자들이 잠을 깨기 위해 마시는 저렴한 각성제에 불과했습니다. 일반적인 영업사원이라면 여기서 피로가 풀렸다며 안도하고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마테쉬츠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1980년대 유럽이나 미국에는 아직 이런 강력한 피로회복제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기회를 직감한 마테쉬츠는 곧바로 크라팅댕의 개발자인 찰러 유위디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유위디아에게 아시아를 넘어 유럽 시장 진출을 제안하며 50대 50으로 지분을 나누는 동업을 성사시킵니다. 마침내 1984년 마테쉬츠는 오스트리아의 회사를 설립하고 제품 이름을 영어로 직역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는 레드불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마테쉬츠는 태국의 음료를 유럽에 그대로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인들의 입맛에 맞춰 단맛을 줄이고 탄산을 추가하는 개조 작업을 거쳤죠.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레드불의 운명을 결정짓는 첫 번째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마테쉬츠는 레드불 한 캔의 가격을 당시 코카콜라 한 캔보다 무려 3배나 비싸게 책정했습니다. 태국의 노동자들이 마시던 저렴한 각성제를 왜 유럽에서는 코카콜라보다 3배나 비싸게 팔았을까요? 마테쉬츠는 소비자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만약 가격이 싸면 소비자는 레드불을 단순한 설탕물이나 흔한 탄산음료로 취급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자는 음료수가 아니라 기능을 갖춘 특별한 처방전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마테쉬츠는 소비자가 레드불을 마실 때 나는 지금 특별한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다는 심리적 플라시보 효과를 강력하게 느끼길 원했던 겁니다. 싸구려 음료가 아닌 프리미엄 에너지 음료라는 새로운 시장 카테고리를 창조해낸 것이죠. 그런데 화려한 출시에 앞서 거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레드불은 출시 전 진행된 대규모 소비자 테스트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테스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침약 맛이 난다, 끈적거린다, 절대 내 돈 주고 안 사 먹는다며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맛도 이상한데 가격은 코카콜라의 3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자들은 마테쉬츠에게 당장 사업을 접으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악의 평가를 받은 신제품을 도대체 어떻게 팔아야 할까요? 돌파구가 필요했던 마테쉬츠는 전통적인 텔레비전 광고나 신문 광고를 전부 포기했습니다. 음료의 맛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대신 레드불을 젊은이들의 유행으로 포장하는 우회 전략을 선택합니다. 마테쉬츠는 매력적인 대학생들을 홍보 대사로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거대한 레드불 캔 모형이 박힌 미니 쿠퍼 자동차를 타고 다니게 했죠. 캠퍼스 곳곳에서 파티를 열고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레드불을 나누어주며 서서히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밀한 심리 전략은 런던과 베를린의 클럽에서 벌어졌습니다. 마테쉬츠는 빈 레드불 캔을 수천 개 모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가장 잘 나가는 클럽 주변의 쓰레기통과 화장실에 빈 캔을 가득 채워 넣는 기행을 벌입니다. 클럽에 놀러온 젊은이들은 쓰레기통에 수북이 쌓인 레드불 캔을 목격하게 되죠. 젊은이들은 비싼 음료수 캔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강한 호기심을 느낍니다. 때마침 바텐더들은 레드불에 보드카를 섞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밤새워 춤을 추고 싶은 클러버들에게 레드불은 완벽한 연료로 작동했습니다. 맛이 이상하다는 단점은 오히려 약처럼 효과가 강력하다는 증거로 탈바꿈해버렸죠. 덕분에 레드불은 순식간에 트렌디한 사람들의 필수품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수요가 폭증하면서 유럽 전역으로 판매량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레드불은 공장도 없이 이 거대한 수요를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보통의 기업이라면 대출을 받아서 거대한 자체 공장을 짓고 생산 단가를 낮추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레드불은 자체 공장 건설을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마테시츠는 오스트리아의 대형 주스 제조 회사인 라우흐에게 음료 배합, 캔 포장, 전세계 물류 유통까지 100% 외주를 맡겨버립니다. 도대체 왜 음료 회사가 음료를 직접 만들지 않고 남에게 전부 맡겼을까요? 마테시츠는 레드불 비즈니스의 본질이 액체 제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레드불 비즈니스의 핵심 본질은 소비자 머릿속에 심어주는 에너지라는 이미지입니다. 만약 공장을 짓고 기계를 유지보수하고 재고를 관리하는데 회사의 자본과 인력을 쓰면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할 여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드불은 공장 유지에 들어가는 막대한 고정 비용을 회사 장부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절약된 막대한 자본을 마케팅에 100% 쏟아부었습니다. 일반적인 글로벌 음료 기업은 전체 매출의 약 10% 정도를 마케팅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레드불은 전체 매출의 약 30%를 마케팅에 투자합니다. 2025년 기준 매출액 122억 유로를 대입해보면 매년 한화로 5조 원이 넘는 엄청난 자금을 오직 홍보비로 태우는 셈입니다. 레드불은 매년 5조 원이 넘는 막대한 마케팅 예산을 도대체 어디에 쓸까요? 동네 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하거나 유명 연예인을 섭외해 음료수가 맛있다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레드불의 돈은 철저하게 익스트림 스포츠를 지배하는 데 사용됩니다. 서핑,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절벽 다이빙, 산악자전거,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170여 개국의 모든 위험한 스포츠 경기장에는 반드시 붉은 황소 로고가 등장하죠. 심지어 레드불은 단순히 대회를 후원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레드불은 직접 프로스포츠 구단을 인수하고 운영합니다. 포뮬러1 레이싱팀인 레드불 레이싱을 소유하여 매년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챔피언십을 휩습니다. 축구 시장에서도 라이프치히, 잘츠부르크, 뉴욕 등에 위치한 프로축구단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 마케팅 전략의 정점을 찍은 사건은 2012년에 벌어진 스트라토스 프로젝트입니다. 레드불은 스카이다이버 펠릭스 바움가르트너를 우주 경계선인 고도 39km 성층권으로 올려보냈습니다. 바움가르트너는 우주복을 입고 맨몸으로 지구를 향해 뛰어내렸죠. 음속을 돌파하며 자유 낙하하는 이 장면을 전 세계 800만 명이 유튜브 라이브로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바움가르트너의 우주복, 헬멧, 낙하산, 우주 캡슐에는 거대한 레드불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대체 왜 레드불은 사람을 우주에서 뛰어내리게 만들까요? 보통 편의점에서 캔 음료 하나를 사 마시면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다는 쾌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당연히 없으실 겁니다. 음료수를 사는 건 너무나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이니까요. 하지만 레드불은 이 뻔한 소비 행위에 극한의 아드레날린을 집어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층권에서 뛰어내리는 퍼포먼스를 벌인 겁니다. 지루한 일상에 불과한 캔 음료와 우주에서 낙하하는 극한의 쾌감을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연결해버린 거죠.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3,000원을 내고 레드불 한 캔을 살 때 소비자는 300원어치의 설탕물과 타우린 배합물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는 성층권에서 뛰어내리는 극한의 용기를 사는 것입니다. 시속 300km로 질주하는 레이싱카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사는 것입니다. 가파른 절벽에서 맨몸으로 몸을 던지는 짜릿함을 사는 것이죠. 즉, 레드불은 단맛 나는 음료수를 파는 것이 아니라 알루미늄 캔에 담긴 아드레날린을 팔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뚜렷한 철학 덕분에 2026년 현재 레드불은 단순한 음료 브랜드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콘텐츠 방송국으로 진화했습니다. 레드불 미디어 하우스라는 콘텐츠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여 익스트림 스포츠 다큐멘터리, 스포츠 잡지,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죠. 레드불이 고화질의 스포츠 콘텐츠를 제작하면 전 세계 스포츠 채널들이 오히려 돈을 주고 그 중계권과 영상을 사갑니다. 비용을 지출해야 할 마케팅 부서가 오히려 회사에 막대한 돈을 벌어다주는 수익 창출 모델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시청자분들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결국 공장 하나 없이 원가 싼 설탕물을 비싸게 팔아먹는 속임수가 아닐까요? 제조업의 엄격한 관점에서 보면 음료를 만들지 않는 음료 회사는 사기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분표를 분석해보면 다른 저렴한 에너지 음료 브랜드들과 레드불 사이에 결정적인 기술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에서 소비자의 최종 선택은 성분표의 미세한 함량 차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밤새워 중요한 시험 공부를 할 때,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야근을 견뎌야 할 때, 졸음을 쫓으며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할 때,
우리가 편의점 냉장고 문을 열고 망설임 없이 레드불을 집어드는 이유는 뇌과학적으로 이미 브랜드 로고에 완벽하게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레드불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를 우리 뇌의 무의식 속에 집요하게 각인시켰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붉은 황소 로고를 보는 순간, 캔 뚜껑을 따는 경쾌한 소리를 듣는 순간 소비자의 뇌는 음료를 마시기도 전에 이미 에너지가 솟구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만약 레드불이 처음부터 빚을 내어 공장을 짓고 생산 단가를 10원이라도 낮추는 데 집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코카콜라나 펩시 같은 거대 자본의 음료 기업들과 맛이나 용량을 놓고 뻔한 가성비 경쟁을 하다가 조용히 시장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공장 기계를 돌리느라 극강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여유 자본을 절대 모으지 못했을 테니까요. 레드불은 물리적인 제품 생산의 한계를 과감하게 외주로 던져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리적인 제품의 가격은 원재료의 가격표에 의해 한계선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의 머릿속에 심어주는 브랜드 경험의 가치에는 한계선이 존재하지 않죠. 영업사원 마테 슈츠는 치약을 팔던 시절부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적 지렛대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에게 중요한 것은 튜브 안에 든 치약의 화학 성분이 아닙니다. 그 치약을 썼을 때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눈부신 미소라는 환상이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태국의 약국에서 낯선 피로회복제를 발견했을 때도 이 통찰력은 동일하게 작동했습니다. 마테 슈츠는 유리병에 담긴 갈색 액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액체 뒤에 숨겨진 지치지 않는 체력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유럽의 젊은이들에게, 밤을 잊은 클러버들에게, 극한을 즐기는 익스트림 스포츠 팬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형태로 포장해서 전달했습니다. 2026년 지금 이 순간에도 1초에 약 440캔의 레드불이 전 세계 178개국에서 쉴 새 없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22,000명에 육박하지만 그들 중 공장에서 음료를 배합하는 직원은 여전히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레드불의 진짜 경쟁자는 다른 에너지 음료 제조 회사가 아닙니다. 레드불이 극복하고자 하는 진정한 경쟁자는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지루한 일상 그 자체입니다. 지루함을 깨부수고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은 인간의 깊은 본능이 남아있는 한 공장 하나 없이 세계 1위가 된 이 기묘한 에이전시는 계속해서 전 세계 에너지 음료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필름 기획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좋았다면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가장 빠르게 보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